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도 일교차가 매우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봄비가 그치니 봄의 불청객 황사가 말썽입니다. 최근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고농도 황사가 이어지며 미세먼지 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황사는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9도, 안동 7도, 김천 6도, 포항 12도로 평년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최고 26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 지수도 높음 예상되고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모레는 낮 기온이 더 올라 최고 28도까지 치솟겠고요.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며 기온이 점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의 최종 선정이 6월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유치에 나선 부산시가 빠지기로 하면서 경주와 인천, 제주가 3파전으로 진행됩니다. 경주시는 개최도시 유치 공모와 최종 선정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정부가 총선 이후로 연기했던 개최도시 선정을 오는 6월로 확정했습니다. APEC 개최도시 선정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개최도시 유치 신청을 받고 다음 달 현지 실사 등을 거쳐 개최도시를 최종 확정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부산시가 참여를 포기하면서 경주와 인천, 제주가 APEC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공모를 앞두고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 타당성과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APEC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요. 포용적 성장 가치. 우리 지방 중소도시에서 하는 것이 APEC의 가치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국정 기조인 골고루 잘 사는 지방 시대를 연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시는 또 정부가 공개한 개최도시 선정 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준비에 나섭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 목적과 기본계획, 도시 여건과 국가 지역 발전도 4개 항목에 맞는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국제회의 도시로서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또 3km 반경 안에 회의장과 숙소가 다 갖추고 있고 건물들이 낮기 때문에 요인 경호와 안전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21개국 6천여 명이 참석하고 1조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오는 6월 최종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경주와 인천, 제주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도 1주택자로 인정되는 세제 혜택이 추진되는 가운데 포항과 경주시는 제외됐고 영덕과 울진, 울릉군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에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항과 경주는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주시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보훈 명예수당을 매달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HID 등 특수임무 유공자도 포함시켰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 하반기부터 1,790명을 대상으로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생산과 수출이 줄면서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상장사들의 성적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대구 경북 111개 상장사들의 매출은 9.8%, 영업이익은 32.8%, 순이익은 31.2%나 감소했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 흑자 전환 기업은 7개인데 적자로 전환된 기업은 16개였습니다. 대구 경북 유가증권 시장의 매출액 비중 62%를 차지하는 한국가스공사와 LNF의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전체 기업의 순이익은 17% 넘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전기차 전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춰져 있고 또 그 재고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 실적 부분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실물 경제 동향도 소비를 제외하면 생산, 설비, 고용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월 대구 경북의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2월보다 7.6% 감소했고 설비 투자 지표인 기계류 수입은 23.3%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3월 대구 경북의 수출은 15.9%, 수입은 21.2%,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5.3%를 기록하면서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경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아니면 무선 통신 이쪽으로 좀 강점이 있는 업체 지역인데 작년에는 또 이 두 산업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지난달 고용률이 58.1%로 5달째 60%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크게 하락하면서 과거 외환 위기와 같은 사태 발생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남성 농업인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의 여성 농업인 2,000명과 남성 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농번기에는 48분, 농한기에는 1시간 18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어려움으로는 농사일 체력 부족이 36.4%,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이 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이 12.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해녀박물관과 울릉군이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한 제주해녀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공동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일까지 독도박물관에서 열리는 독도 그리고 해녀 전시회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로 출어한 제주해녀의 역사와 활동 내역, 조업 방식의 변화 등 울릉도와 독도에 적응해가는 해녀의 문화사를 다각도로 보여줍니다. 두 박물관은 앞으로 독도 출향물질 역사를 기억하는 제주 해녀를 심층적으로 조사 및 연구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봄철 이맘때면 황사 유입이 늘어나고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면서 호흡기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수삼을 여러 번 쪄서 말린 흑삼이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형태의 인삼인 수삼을 한 번 쪄서 말리면 홍삼이 되고 3번 이상 반복하면 흑삼이 됩니다. 찌고 말리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데 최근 표준화된 제조 기술이 개발되면서 산업화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흑삼이 호흡기 염증 억제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흡기에 불편을 느끼는 10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쪽에만 흑삼 추출물 0.5g을 12주간 매일 복용시킨 결과 삶의 질은 54.7%, 삶의 질 활동력 지수는 123.2%나 향상됐습니다. 특히 체내 염증 정도는 186.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나 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평소에 상시 복용을 하시면 예방 또는 만성 불편함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농촌진흥청은 흑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천연의약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시장에서 호흡기 건강으로 등록된 원료가 없기 때문에 흑삼이 등록된다면 최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 500g에 달했던 1인당 연간 인삼 소비량은 300g으로 줄었고 인삼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점유율도 2010년 55%에서 10여 년 만에 26%로 반토막 났습니다. 새로운 기능성을 갖춘 흑삼이 홍삼 위주인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확장하며 침체된 인삼 산업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8살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어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취업 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며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다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를 떠나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입산객이 많은 봄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입산 통제구역의 무단으로 입산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 무단 점용, 조경수 불법 채취 행위 등입니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산에서 취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어서 등산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덕군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자원봉사센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거동이 어렵고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봄비가 그치니 봄의 불청객 황사가 말썽입니다. 최근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고농도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황사는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 7도, 김천 6도, 포항 12도로 평년 수준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음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대구의 기온은 9도, 구미는 8도로 평년 기온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25도, 구미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7도, 영주는 6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4도, 영주는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2도고요. 낮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모레는 낮 기온이 더 올라 최고 28도까지 치솟겠고요. 토요일은 비가 내리며 기온이 점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